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관세가 테슬라 비용에 얼마나 추가되는가, 그리고 당신의 가격은 그리고 관세는 고착될까? 트럼프의 위협 이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전기차 대표 주자인 테슬라의 가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차분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대표 브랜드 테슬라.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테슬라를 살 때 이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다시 한번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폭탄 수준의 관세안은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해 예상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을 매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는 25%에 달하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자동차 업계에 이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만 해도 지난주에만 9.2% 하락했고, 전체 S&P 500 지수는 9.1%, 다우 지수는 3,300포인트 하락하며 약 8%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세가 테슬라 차량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우선 테슬라는 완성차 자체를 해외에서 수입하지는 않지만 자동차 부품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 정부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의 부품 중 약 25%는 멕시코산, 그리고 10%는 중국을 포함한 기타 해외에서 조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65%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급되죠. 미국 정부는 이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멕시코산 부품과 중국산 부품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테슬라 차량을 제조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평균 약 4,000달러, 즉 11%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평균 가격은 약 9% 인상되어 약 49,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격을 올리게 되면 판매가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2025년 한 해에만 약 3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테슬라가 감당해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테슬라의 2025년 영업이익을 약 83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관세로 인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테슬라에게도 기회 요인은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외국산 EV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제조되는 테슬라가 오히려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ID. 4. 현대 아이오닉 5 같은 인기 모델들은 이미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어 테슬라가 생각만큼 큰 이득을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웨드부시에 된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일요일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370달러에서 31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는 메모에서 앨런 머스크 CEO의 브랜드 위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겹치며 테슬라에게 완벽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테슬라를 매수 추천 종목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수입만 해도 약 2천억 달러에 달하고, 여기에 25%의 관세를 더하면 5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생깁니다. 포드와 GM 2025년 예상 수익이 약 300억 달러인데 관세 때문에 이익이 거의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수입차입니다. 주요 수입국은 멕시코, 일본, 한국, 캐나다 등이며 이번 관세 정책은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테슬라의 가격 상승뿐 아니라 미국 전체 자동차 산업의 대규모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와 경쟁 업체들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투자자들과 소비자 모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을 바탕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관세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경제뉴스 요약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철학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되짚어보는 시간도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대규모 관세 정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는 단언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그의 말대로 미국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일지 아니면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한 국가는 정말로 광범위합니다. 중국, 유럽연합, 일본, 인도, 캄보디아, 베트남 등등 대륙을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나라, 우방과 적국 할 것 없이 모두 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들 국가가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미 다른 형태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예외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각별한 호감을 보여온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우연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와 그 일관성 여부입니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미국의 무역 적자뿐만 아니라 국가 부채 전체를 무역을 통해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부채는 6조 7천억 달러, 무려 33% 증가했고 임기 마지막 예산안인 2021년 회계연도에도 1조 5천억 달러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런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법 이민, 마약 유입, 불공정 무역을 문제 삼으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관세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펜타닐 중독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공급국에 대한 제재가 우선이라며 중국과 캐나다에 대한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자동차, 텔레비전, 운동화, 아보카도 등 일상 소비재 가격이 전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을 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 경제는 현재도 꽤 괜찮은 상태입니다. 실업률은 낮고 주식시장은 화랑, 외국인 투자는 활발하며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가스 생산국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팬데믹 당시 9.1%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은 2.6% 수준으로 안정됐습니다. 그러니 지옥 같은 경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 이건 단지 해석의 차이라고 넘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통했습니다. 그의 캠페인은 강력하고 전략적이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49%의 득표율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실제로 얼마나 지속되는가? 2018년 그는 예외 없이 모두에게 적용한다고 했던 강경한 관세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 만에 입장을 바꾸며 유연하게 후퇴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는 로비스트들의 행렬, 정치인들의 압박, 노조의 설득에 흔들려 캐나다, 유럽 등에 대한 관세를 조정했습니다. 즉,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새로운 관세가 4월 첫 주말부터 발효되었지만 수많은 산업계 로비와 청원 속에서 얼마나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정치적 수단이자 상징적 카드일 수는 있어도 경제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무역 구조의 문제를 실제로 개선하려면 복잡한 공급망, 정책 조율, 외교적 협상이 필요하지 모든 물가를 올려버리는 방식의 단기적 처방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